새벽 골목에서 10살 민규가 떨리는 손으로 빵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작은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뚫고 태수의 가슴에 닿았죠. 그 빵 한 조각은 배고픈 소년의 하루를 채웠고 태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배고프면 언제든 와. 그 약속이 민규의 삶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태수님과 민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골목 편의점에서 민규와 아픈 할아버지의 끼니를 챙겨준 태수는 6년간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하지만 민규가 이사간 후 10년, 태수는 암에 걸려 병실에서 체념했죠. 그때 민규가 다시 태수 앞에 나타났어요. 과연 세월을 넘어 두 사람은 어떤 인연을 되찾게 될까요? 새벽 골목의 온기가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요? 감동과 여운이 남는 이 여정을 함께 따라와 주세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태수와 민규의 빛나는 삶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새벽의 서울 골목은 고요. 속에 차가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낡은 가로등이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던졌고 골목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쓰레기 봉투를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죠. 10살 민규는 얇은 점퍼를 입고 편의점 앞을 서성였어요. 손이 시려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배고픔이 작은 몸을 더 작게 웅크리게 했어요. 유리문 너머 편의점 불빛이 따뜻해 보였지만 민규는 문 앞에서 망설였어요. 주머니엔 동전 한 푼 없었죠. 편의점 문이 삐걱 열리며 50대 태수가 나왔어요. 손엔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빵이 들려 있었죠. 세월이 새긴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눈빛이 깃들어 있었어요. 태수는 민규를 내려다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 미소엔 말 못할 외로움과 온기가 섞여 있었죠. 민규야, 이거 할아버지 드려. 오늘까지 먹고 내일 오면 또 줄게. 민규는 얼어붙은 손을 내밀어 빵을 받았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작은 목소리가 새벽 공기에 퍼졌어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태수는 민규의 마른 손과 창백한 얼굴을 보고 눈썹을 살짝 찌푸렸어요. 골목에서 민규를 본 적이 몇 번 있었죠. 늘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니던 아이였어요. 태수는 문을 열고 안을 가리켰어요. 들어와. 민규야, 바람 차가워. 민규는 머뭇거리며 문턱을 넘었어요. 편의점 안은 따뜻했고 전자레인지와 밥솥에서 나는 온기가 공기를 채웠어요. 태수는 카운터 뒤로 가 밥통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그릇에 담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배고프지?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말이 잘 안 나왔지만 결국 속삭이듯 대답했어요. 네, 배고파요. 방학이라 학교 안 가니까 밥을 못 먹었어요. 태수는 말없이 밥을 더 푸짐하게 퍼 담았어요. 편의점 구석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그릇을 내려놓고 냉장고에서 김치 한 조각을 꺼내 곁들였죠. 민규의 눈이 커졌어요. 태수가 숟가락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내가 먹으려던 거야. 너 먹어. 민규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어요. 따뜻한 밥을 한 입 넣자 배고픔으로 굳었던 몸이 풀리는 듯 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삼키며 물었어요. 아저씨는요? 태수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어요. 난 괜찮아. 민규야, 배고프면 언제든 와. 민규는 밥을 천천히 먹었어요. 따뜻한 밥알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배를 채웠고 김치의 짭짤한 맛이 입안에서 퍼졌어요. 태수는 카운터에 앉아 그런 민규를 말없이 지켜봤어요. 편의점 밖으론 새벽 안개가 더 짙어졌지만
안은 작은 온기로 가득했어요. 태수가 문득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좀 어떠셔? 아프세요. 약도 없고. 저도 밥을 못 챙겨줬어요. 민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힘들었겠구나. 민규는 밥그릇을 비우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빵을 품에 안고 문 쪽으로 가며 말했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할아버지, 드리러 갈게요. 조심해서 가, 민규야. 태수는 문을 열어주며 민규의 뒷모습을 봤어요. 새벽 골목으로 사라지는 작은 그림자가 애처로웠죠. 그 새벽 편의점에서 시작된 만남은 민규에게 빵 한 조각 이상이었어요. 배고픈 날들을 감싸줄 따뜻한 손길, 아픈 할아버지와 어린 소년의 유일한 희망이었죠. 태수는 말없이 두 사람의 끼니를 지켰어요. 그 작은 친절이 훗날 어떤 기적을 낳을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 골목에 스며든 온기가 한 아이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새벽 골목의 만남 이후 민규는 태수의 편의점을 자주 찾았어요. 방학이 끝나고 학교가 시작돼도 배고프면 어김없이 문을 두드렸죠. 태수는 늘 문을 열어줬어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빵, 밥통에 남은 밥, 때론 따뜻한 라면을 챙겨줬습니다. 민규가 빵을 들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가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태수는 말없이 미소 지었어요. 민규야, 이거 할아버지 드리고 너도 먹어. 고마워요, 아저씨. 민규의 작은 손이 빵을 받아들 때마다 태수는 묻곤 했어요. 할아버지 좀 나아지셨어? 네. 아저씨가 준 빵 먹고 기운 나셨대요. 민규의 눈이 반짝였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곤 밥통에서 밥을 퍼 그릇에 담아줬죠. 민규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먹었어요. 따뜻한 밥 한 술이 배고픈 하루를 달래줬어요. 태수는 그런 민규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창 클 나인데 얼마나 배가 고플까? 세월이 흘렀어요. 6년이란 시간이 새벽 골목을 지나며 민규를 조금씩 키웠죠. 어느 날 민규가 편의점으로 뛰어왔어요. 손엔 상장이 들려 있었어요. 11살이 된 민규의 얼굴엔 환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아저씨, 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태수는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민규의 상장을 받아 들며 웃었어요. 잘했다, 민규야. 뭐야, 노력상. 네, 선생님이 열심히 했다고 칭찬해줬어요. 민규가 가슴을 쭉 폈어요. 태수는 상장을 돌려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저씨, 나 공부 열심히 할게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셨어요. 그래, 민규야. 공부 잘해서 할아버지 기쁘게 해드려. 태수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건넸어요. 민규는 우유를 받아 들고 방긋 웃었어요. 그 웃음이 태수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죠. 또 몇 년이 흘렀어요. 민규는 어느새 14살이 됐어요. 교복을 입은 민규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키가 훌쩍 커서 태수와 눈높이가 비슷해졌죠. 민규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나 중학교 입학했어요. 태수는 민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감탄했어요. 많이 컸구나. 교복 잘 어울린다. 그러곤 선반에서 라면을 꺼내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김이 피어오르는 라면을 민규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따뜻할 때 먹어. 민규는 라면을 후후 불며 먹었어요. 따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나 꼭 보답할게요. 태수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어요. 뭘 보답해. 잘 크는 게 보답이지. 민규는 라면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는 그런 민규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민규가 벌써 이렇게 크다니 할아버지도 뿌듯하겠지. 6년이란 시간은 민규와 할아버지의 유일한 끼니를 지켰어요. 태수의 작은 편의점은 그들에게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죠. 배고픔을 채우고 꿈을 키우는 따뜻한 쉼터였습니다. 민규의 상장과 교복은 태수의 마음에 조용한 자부심을 심었어요.
그 빵 한 조각이 한 아이의 미래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월은 태수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며 아직 말하지 않은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죠. 민규가 중학교에 입학한 후 태수의 편의점은 여전히 새벽 골목을 지켰어요. 교복을 입은 민규가 자주 들렀죠. 어느 날 12살 민규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엔 낡은 공책이 들려 있었어요. 아저씨, 오늘 시험 봤어요. 태수는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며 웃었어요. 그래. 몇 점 맞았는데 100점이에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잘했구나. 민규야. 태수는 라면을 꺼내 물을 부었어요.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을 민규 앞에 놓으며 물었어요. 공부 재밌어? 네, 재밌어요. 나중에 의사 되고 싶어요. 민규의 눈이 반짝였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의사 좋지. 할아버지 병도 낫게 주고. 네, 아저씨처럼 사람 도와줄 거예요. 태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민규야. 열심히 해. 넌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야. 민규는 라면을 먹으며 미소 지었어요. 태수는 그런 민규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바르게 잘 자라고 있구나. 세월이 흘렀어요. 민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상황이 달라졌어요. 할아버지의 건강이 더 나빠지자 민규네는 치료비를 줄이려 저렴한 동네로 이사 갔어요. 새 집은 골목에서 멀었고 민규는 고등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바빠졌어요. 편의점을 찾을 시간이 없어졌죠. 태수는 민규가 오지 않는 날이면 문 앞을 바라봤어요. 배고프면 오라니까 잘 지내는 거지. 걱정이네. 태수의 혼잣말이 새벽 공기에 스며들었어요. 중학교 졸업 후 민규가 한 번도 오지 않자 걱정이 커졌어요. 골목에서 민규의 그림자를 찾았지만 낡은 가로등만 깜빡였어요. 멀리 가서 오기 힘들겠지. 그래도 잘 살아야 할 건데. 민규가 편의점에 오지 않은 지 10년이 됐어요. 태수는 여전히 새벽마다 문을 열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죠. 어느 날 골목을 걷다 가슴이 쿡 찔렸어요. 몸이 왜 이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쓰러졌고 이웃이 달려왔어요. 태수 씨, 괜찮아요? 나 왜 여기 있어? 태수의 목소리가 흐릿했어요. 구급차가 태수를 병원으로 실어갔어요. 병실에 누운 태수는 멍하니 천장을 봤어요. 의사가 무거운 얼굴로 들어왔어요. 최태수님, 유감스럽지만 암입니다. 꽤 진행됐습니다. 태수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암 얼마나 남았어요? 의사가 침대 옆에 앉으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수술하면 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진행이 빨라서라도 빨리 수술하는 게 좋아요. 태수는 창밖 새벽 하늘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술비 많이 나오겠죠?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은데 이만하면 됐죠? 의사가 한숨을 쉬며 다독였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살 날이 더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내가 누굴 위해 살아야 하나요? 이걸로 됐어요.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가족 없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라도. 없어요. 암이라고 하니 민규라는 애가 보고 싶네요. 잘 사는 거 보고 싶었는데. 태수가 목맨 소리로 말했어요. 의사가 잠시 침묵하다 간절히 말했어요.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의사가 나가자 태수는 혼자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을까? 내가 살아갈 날이. 민규가 이사 가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태수는 그 빈자리를 그리움으로 채웠어요. 중학교 시절 나눈 따뜻한 대화가 태수의 마음에 남았죠. 10년이란 세월이 두 사람을 멀리 떼어놨지만 태수는 민규를 잊지 않았어요. 골목에서 병실로 쓰러진 그는 체념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새벽 골목의 온기가 다시 돌아올 순간을 기다리며 태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하늘이 밝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죠.
암 진단을 받은 후 며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이제 끝인가? 손을 들어 이마를 짚으며 민규의 어린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 작은 손에 빵을 쥐어주던 기억이 희미한 위로였죠.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태수 씨, 약 먹을 시간이에요. 약 먹어도 소용없겠죠. 간호사가 부드럽게 웃으며 약을 건넸어요. 아니에요. 아픈 게 줄고 기운 나실 거예요. 태수는 약을 삼키고 물잔을 받아들었어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가족분 중 연락할 사람은 있나요? 없어요. 나 혼자예요. 태수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간호사가 나가자 병실은 정막에 잠겼어요. 왜 민규의 얼굴이 떠오르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태수는 체념에 가까워졌어요. 창밖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민규가 잘 살고 있는 거 보고 싶은데 연락할 방법이 없나? 멀리서라도 확인하면 좋으련만. 그러던 어느 오후 간호사가 들떠서 들어왔어요. 환자분, 병원비랑 수술비 다 납부되셨어요. 뭐라고요? 누가? 어떤 분이 냈대요? 곧 오실 거예요. 태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가 아는 사람 없는데 간호사가 나가고 태수는 몸을 일으켰어요. 누구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3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낯익은 눈빛에 태수의 숨이 멎었어요. 남자가 다가와 따뜻하게 웃었어요. 아저씨, 저 민규예요. 태수는 눈을 크게 뜨고 민규를 봤어요. 목이 막혀 말이 안 나왔죠. 민규. 너 그 민규야. 네, 아저씨. 저예요. 민규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태수는 떨리는 손을 뻗어 민규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에 눈물이 터졌어요. 민규야. 네가 어떻게 여길? 아저씨 덕분에 배고프지 않고 공부해서 의사 됐어요. 민규가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태수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어요. 병원비 네가 낸 거야? 네. 아저씨가 준 빵이 저를 살렸어요. 그 빵값 갚으려고요. 태수는 민규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민규야. 네가 이렇게 컸다니. 민규가 태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그때 저한테 아저씨가 전부였어요. 배고플 때마다 아저씨 생각났어요. 태수는 고개를 들어 민규를 봤어요. 어린 민규의 반짝이던 눈이 어른이 된 얼굴에 남아 있었어요. 민규야, 아저씨가 준 빵이 뭐라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그 빵이 저를 키웠어요. 그때 아저씨가 안 계셨으면 저랑 할아버지는 여기 없었어요.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수는 숨을 삼키며 물었어요. 그럼 이사 간 뒤로 어떻게 된 거야? 아저씨가 널 찾았는데. 할아버지 아프셔서 멀리 갔어요.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었는데 아저씨 생각하며 버텼어요. 태수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고생 많았구나. 아저씨가 더 도와줄 걸 그랬어. 아니에요. 아저씨, 그때 준 밥이 제 꿈을 살렸어요. 제가 의사가 된 건 아저씨 덕분이에요. 민규가 태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태수는 민규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민규야, 고맙다. 아저씨가 뭐라고 네가. 아저씨, 저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아저씨한테 평생 갚아도 모자라요. 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울었어요. 태수는 암의 어둠 속에서 삶을 내려놓으려 했어요. 하지만 민규가 돌아왔어요. 10년 만에 의사가 되어 나타난 그 아이는 태수의 작은 친절이 만든 기적이었죠. 두 사람의 대화는 새벽 골목에서 시작된 인연을 다시 묶었어요. 태수의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흘렀어요. 그 온기가 그의 삶을 다시 비추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병실 침대에 앉아 민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하얀 가운을 입은 민규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새벽 골목에서 빵을 건네던 작은 아이가 이제 의사가 되어 자신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민규가 태수의 손을 꼭 쥐며 미소 지었어요. 아저씨, 이제 좀 진정되셨어요? 태수는 목맨 소리로 대답했어요. 민규야, 아저씨가 꿈꾸는 줄 알았어. 네가 이렇게 잘 컸구나. 민규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그때 아저씨가 준 빵이 없었으면 저도 할아버지도 여기 없었을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물었어요. 내가 준 게 뭐라고, 민규야. 네가 어떻게 의사가 된 거야? 민규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이사 간 뒤로 할아버지 병원비 내느라 아르바이트 했어요. 학교 끝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새벽엔 신문 배달했죠. 힘들 때마다 아저씨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태수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어요. 뭐가 생각났는데? 아저씨가 열심히 해보라던 말이요. 공부하다 지칠 때마다 그 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포기 안 했어요. 태수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어요. 민규야,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네. 중학교 때 라면 먹으면서 해주셨어요. 의사 돼서 사람 도와주라고. 그게 제 꿈이 됐어요. 태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민규를 봤어요. 그 어린 눈빛이 지금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비를 낸 거야. 네. 아저씨, 그 빵이 제 목숨을 살렸고 그 말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이제 아저씨 살릴 차례예요. 태수는 민규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민규야, 아저씨는 이제 살 만큼 살았어. 네가 이렇게 잘 됐으면 됐지. 민규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저씨, 저한테 아저씨는 가족이에요. 아저씨가 없으면 저도 할아버지도 여기 없었어요. 태수는 눈물을 삼키며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건강하시고. 네. 아저씨, 할아버지도 아저씨 보고 싶어 하세요. 퇴원하시면 같이 오려고요. 태수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할아버지가 날 기억해. 그럼요. 아저씨가 준 빵 먹고 힘냈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저도 할아버지도 아저씨 잊을 수 없어요. 태수는 민규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떨리는 손끝에 민규의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민규야, 내가 뭐라고 네가 이렇게. 민규가 태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아저씨, 저한테 아저씨는 희망이었어요. 그 새벽 골목에서 저를 살린 사람이에요. 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규를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어요. 병실에 흐르는 따뜻함이 새벽 골목의 그날을 떠올리게 했죠. 며칠 뒤 민규가 태수의 퇴원을 준비했어요. 병실 문을 나서며 민규가 말했어요. 아저씨, 할아버지 모시고 올게요. 우리 셋이 다시 만나요. 태수는 민규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민규야, 고맙다. 민규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저씨, 이제 제가 챙길게요. 태수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어요. 새벽 하늘이 눈부셨어요. 민규의 재회는 태수에게 새 삶을 선물했어요. 그 작은 빵 한 조각이 민규를 의사로 키웠고 이제 그 손길이 태수를 감쌌죠. 병실에서 나온 태수는 민규와 할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새벽 골목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 가족으로 다시 묶이려 하고 있었어요. 태수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어요. 태수는 병원 문을 나섰어요. 민규가 옆에서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태수의 가슴은 따뜻했어요. 암 수술을 받고 퇴원한 첫날, 민규가 약속한 대로 할아버지를 데려오기로 했어요. 태수는 민규를 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민규야, 할아버지 정말 날 기억하실까? 민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아저씨, 할아버지가 아저씨 얘기 자주 하셨어요. 빵 준 아저씨 덕에 살았다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가 참 오래됐구나. 새벽 골목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편의점 앞에 도착했어요. 태수가 문을 열자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민규가 부축하며 안으로 데려갔어요. 작은 테이블에 앉자
문이 다시 열렸어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어요. 민규가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저씨예요. 할아버지가 태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맞소.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민규가 도와주며 할아버지와 마주 앉혔죠. 할아버지, 저예요. 할아버지가 태수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따뜻했어요. 사장님, 우리를 잘 챙겨줘서 고맙구먼. 인사가 너무 늦었소. 태수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할아버지, 제가 한 게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사장님, 그 빵이 우리 목숨을 살렸어. 민규가 의사 된 것도 다 사장님 덕이야. 태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목이 메어 말이 안 나왔죠. 민규가 옆에서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아저씨, 이제 제가 챙길게요. 할아버지도, 아저씨도. 태수가 민규를 쳐다봤어요. 민규야, 이미 너가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내 목숨을 살렸잖아. 민규가 테이블 위에 음식을 내려놓았어요. 따뜻한 밥과 김치, 된장국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아저씨,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같이 먹어요. 태수는 그릇을 받아들었어요. 밥 한 술을 떠 입에 넣자 옛날 민규에게 밥을 퍼주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민규야, 이 맛 그때 내가 준 밥 같구나. 민규가 웃었어요. 네. 아저씨, 가르쳐 준 대로 했어요. 이제 제가 아저씨 밥 챙길게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민규가 이렇게 커서 사장님 덕에 우리 셋이 여기 있어. 태수는 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밥그릇에 뚝 떨어졌어요. 할아버지, 민규야 고맙다. 셋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편의점 안은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했어요. 태수가 창밖을 봤어요.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졌어요. 민규야, 네가 내 은인이자 자랑이야. 민규가 태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아저씨, 이제 건강은 저한테 맡기세요. 우리 오래 같이 살아요. 태수는 민규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봤어요. 삶의 끝자락에서 이런 행운이 오다니. 가슴이 벅찼어요. 셋이 손을 맞잡고 미소 지었어요. 새벽 골목에서 시작된 작은 빵 한 조각은 소년을 의사로 키웠어요. 그 은혜가 태수와 할아버지를 다시 묶었죠. 태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병실의 어둠을 지나 편의점에서 가족을 찾았어요. 민규의 밥 한 그릇은 그 긴 세월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셋의 웃음소리가 새벽 하늘에 퍼지며 그들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어요. 여러분, 태수님과 민규님의 작은 빵 한 조각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태수와 민규,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회는 우리에게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기적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나마 삶의 소중함을 느끼셨다면 좋겠습니다. 새벽 골목처럼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빛이 깃들기 기원하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